안녕하세요. 보양남입니다. 오늘은 보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암보험 니즈에 관한, 그러니까 필요성, 그것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험 약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은 거의 전 보험회사가 판매할 정도로 인기가 높죠.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범위가 다르고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험료 차이가 납니다. 가입 전에 보험 전문 사이트에서 비교 견적을 받아보거나 믿을만한 설계사 혹은 다이렉트 등 여러가지 경로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폐암 같은 경우 50에서 70%가 무려 87.8%가 환자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나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폐암 외에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 갑상선암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먼저 겪어보신 분들이라 그러면 그것이 치료했다고 할 때 그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지만 나중에 암으로 발전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나중에 갑상선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보험료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는데 갱신형은 아시다시피 5년 납, 10년 납, 20년 납, 30년 납 이런 식으로 그 5년, 10년, 20년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진 다음에 갱신되는 100세까지 갱신되는 그런 상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갱신형은 일명 새만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년 납, 100세 만기 이런 식으로 20년 동안 내고 100세 동안 보장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중에 어떤 암이나 여러가지 질병 보험사에서 걸어놓는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납입면제나 납입지원에 해당된다 하면 거기에 이제 보험금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보험료는 거기에 납입지원이나 납입면제 되는 그런 보험료로 바뀌어서 이제 차후에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연령은 아시다시피 보험료 인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암보험 같은 경우는 저렴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를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략 60세 전후로 해서 50에서 60세 전후로 해서는 갱신형으로 갈지 비갱신형으로 갈지 어떤 것으로 가야 될지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갱신형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젊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나이가 깡패라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5년, 10년 이런 식으로만 해주지 20년, 30년 이렇게 잘 가입을 시켜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보험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보장 내용조차도 적습니다. 애들 같은 경우는 뭐 5천만원, 7천만원 뭐 고액암까지 하면 1억 원이 훨씬 넘는 보장을 받아갈 수 있고 대신에 또 저렴하다. 보험료도 저렴하다.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몇백만원 하지만 보험료는 굉장히 비싸다. 뭐 이런 나이가 깡패인 그런 반대적인 깡패인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게 바로 보험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에 걸렸던 사람, 즉 5년 이내에 암 관련 치료력이 없더라도 과거에 걸렸던 사람은 전이암 관련해서 설계사와 상담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이암 같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암에 걸렸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이암 같은 경우는 일반암에서 일반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약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대형 커뮤니티에 SNS죠. SNS인데 거기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냥 나왔는데 굉장히 저를 많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발로 나왔는데 왜냐하면 보험 설계사가 설계만 잘하면 되고 고객이 알릴 의무를 잘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책임질 부분은 고객이 말한 대로만 했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것을 책임질 필요는 없다. 모두 저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암이 걸렸던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더라도 이 설계사가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이 전적으로 설계사를 믿고 가입하시는 건데 암에 걸렸던 사람을 설계를 할 때는 보험을 가입을 해줄 때하고 보상이 나갈 때하고는 벽입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암이 걸려가지고 그게 전이암이 됐을 때
그 손해사정사죠. 그분이 판단을 해서 약관상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객과 설계사와 충분히 소통이 돼야 되고 그게 증거로 남아야 됩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어필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저에게 그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분들한테 배울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형 컴퓨터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암진단비로 니즈를 했으니까 암진단비 부분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험료를 받고, 그러니까 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14세 미만이죠. 얘들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날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15세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면책기간이 표로 예시로 드러났는데 이 위에 있는 설명 내용이 이거예요. 4월 10일 날 가입을 했다 그러면 7월 9일까지 90일 동안은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89일째 보험을 가입하고 89일째 암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15세부터 되겠죠. 그럴 때는 이 보험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효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효력이 발생을 하지를 않아요. 쉽게 설명드려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험 용어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께 어렵게 설명드리면 또 어려운 설명이 돼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일반암이 있고 유사암이 있고 소외감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에서 어떤 소외감이나 유사암 진단을 받으면 거기에서 10%, 20%, 30% 이렇게 퍼센트로 해서 지급을 했는데 요즘 보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암 진단비와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소액 진단비 각각 다 모두 별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품명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소외감이 걸렸을 때는 보장하지 않는다. 유사암이 걸렸을 때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암해서 가로해서 유사암 및 소외감은 제외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그리고 또는 소외감으로 진단 확정됐을 때는 보험 수익자에게 최초 1회 하나요. 아래 금액 암진단비를 지급한다. 여기도 유사암 제외. 계속 반복적인 내용은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보험약관은 까보면 10분의 1도 안 돼요. 똑같은 내용을 다 제거하면 굉장히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분량이라도 굉장히 얇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험약관을 꼭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할 거예요. 집중해 주세요. 이 약관은 다른 약관과 물론 다릅니다. 생명보험사 약관과 표준약관과 화재보험, 손해보험 표준약관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뼈대는 생명보험사 거하고 손해보험사 거하고 거의 비슷한 뼈대를 이루고 있지만 보장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시기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팔린 상품, 그 상품의 약관이 맞는 것입니다. 그 보장 내역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듣고 지금 이 동영상의 내용대로 그대로 본인의 보험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시키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보험 약관을 보시고 본인이 가입하신 것을 참고하라. 이렇게 보험약관을 보시라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암진단비하고 유사암 및 소외감 제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보험에서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90일 면책 기간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돈 받은 날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받은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15세 이상, 그러니까 15세부터 되겠죠. 보험 나이로. 15세 이상부터는 90일의 감액 기간이 있고 91일째부터 1년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보험 가입 금액,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넣어놨다 그러면 5천만 원 나가고 1년 이상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단 최초 1회 하나에 지급한다는 내용은 뭐냐면 그 진단시라고 그랬잖아요. 진단비는 1회 하나에 지급이 되고
그 담보는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담보는 삭제가 되고 만약에 이 상품이 납입 면제나 납입 지원 상품, 예를 들어서 납입 면제 상품이 된다라고 그러면 갱신형 이 보험 상품에서 특정 지어주는 어떤 예를 들어서 직접 그 보내주는 게 있어요. 직접 지원 간호해주는 직접 지원 일당이라는 그 보장 내역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갱신 부분들은 적용이 되지 않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보험료가 납입이 면제되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이 손해보험 회사의 것은 그렇고요. 그리고 소외감 진단비는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 전에 받았냐, 1년 후에 받았냐 해서 50%냐, 100%냐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이 설명을 여기에 밑에 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절대 보험 약관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고 요즘에는 지금 이렇게 읽어보시는 부분이 다 어려운 용어가 없어요. 옛날에는 일본어하고 한자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져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그야말로 이연령 비연령이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해석의 나름이겠지만 요즘에는 거의 명확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이상 수준만 된다 그러면 보험약관 본인이 가입하신 그 담보들만이라도 꼭 읽어보시면 1시간은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데 왜냐하면 페이지만 많지 사실상 많이 없어요. 예, 다른 것 반복되는 내용 이런 것 전부 다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분류 코드는 질병 코드는 뭐냐면 특정 지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50일 경우에 뭐 53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특정 지어주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사망 및 질병 이완의 분류 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 지침에 따라서 C77, 80 불명확한 2차성 및 상세 불명의 부여 악성신생물의 경우 1차성 악성신생물 어렵죠. 읽다 보니까 악성신생물이 암이란 뜻이에요. 확인되는 경우에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뜻이냐면 간단히 말해서 전이암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전이암 이게 전이암 코드거든요. 이게 갑삼선 림프절 전이 코드입니다. 이게 진짜 많이 걸리죠. 그래서 C77부터 80까지 이것은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이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 분류 코드를 받았다 그러면 일반암 5천만 원이나 뭐 일반암 플러스 고해감해서 1억 원을 맞춰놨다 할지라도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과거에 암 관련해서 걸렸던 분이 심사를 통해서 또는 그냥 자동심사 5년 이전에 치료가 끝나신 분들 그분들이 뭐 보험에 가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또 암에 걸려가지고 갔는데 알아보니까 이 코드를 받았어요. 그러면 피보나치도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어필을 했어도 그 대형 사이트에서는 저를 아주 나쁜 놈으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객과 충분히 상의가 있어야 되고 알려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내용인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배울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암은 그렇고요. 고해감은 뭐 16대 고해감, 5대 고해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주요 장기들 있잖아요. 우리 주요 장기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5그룹으로 또는 16그룹으로 나눠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고해감으로 해놓은 거고 그리고 일반암은 전체 아까 그 유사암하고
소외감을 제외한 전체 암을 일반암이라고 하고요. 따 정리를 해드리자면 유사암은 제자리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흑색종은 제외예요. 이 네 가지를 이 손보에서, 그러니까 이 약관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고, 다른 회사는 또 다를 수 있고, 다른 상품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는, 이 손보회사에서는 소외감은 유방암, 방광암, 자궁암은 자궁목이 있고 자궁체가 있어요. 이 자궁암하고 전립선암, 이것을 소외감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관을 이런 식으로 보시고, 물론 이제 처음 접하시면 어렵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관을 한 세 종류의 약관을 한 3번 정도 읽으시면 왜 약관이 정말 쉽고 생각보다 빨리 읽을 수 있을지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약관 내용은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그림하고 설명하고 해놓은 부분이 사실상 이렇게 어렵게 보이지만 뭐 몇 조 몇 항 뭐 법률 공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의학 공부를 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상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의미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의미만 아시면 되고, 나는 의미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류표, 이거 특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런 그림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약관을 보는데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어려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약관을 꼭 보세요. 제가 6월 달쯤에 책을 낼 건데요. 꼭 보십시오. 그 부분을 꼭 보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